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공수장 변경 공판 심리 범위라고 나왔잖아요. 예, 거기 보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할게요. 진짜로. 예. 머리를 많이 짜내야 돼요. 여러분은 어렵게 설명해도 어차피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 그냥 감만 잡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 감이 오늘 바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가면 홍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놈의 감이 붙어있질 않으니까 에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중발하고 이놈의 기억력을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하니까 이해합니다. 뭐 5개를 다 하는데 뭐 딱 와 닿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특성을 타는 거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남들은 어렵다는데 나한테 쉬운 것도 있거든요. 물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어렵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과목별로 하나씩은 뭐 좀 할만하다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 형소법이라는 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하시는 과목이니까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빠가가 아니니까 그냥 형소법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정상이다. 자, 공판심리 범위 제목 보이죠? 222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기소 부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공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사 배우시면 배울만 해요. 수사가 제일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매를 좀 먼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판을 먼저 배우시면 돼요. 등장인물도 기억나시죠? 아니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공판심리의 범위 보겠습니다. 심판의 범위 이원설 나왔잖아요. 이원설. 아까 여러분 제가 이거 그려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이다.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다.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1월 9일고 사기. 그럼 여러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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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4개를 한꺼번에 묶어도 상습사기. 3개만 묶어도 상습사기. 그래서 동일성을 해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쏙 집어넣어도 공탕병이 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럼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누락돼 있잖아요. 기재가 안 돼 있죠. 아무리 동일성이 있더라도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무슨 법칙? 불고불리. 그죠? 예, 불고불리입니다.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심판을 못 해요. 동일성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아직 변경이 안 됐는데. 그래서 변경 전이라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가 돼 있지 않다.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이상은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주는 그래도 낫네. 부산이랑 울산 이런 데 난리 났던데요. 강풍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날은 막 간판 맞고 죽기도 해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데스티네이션 될 수 있으니까. 죽는 건가 그러면서 운명인가 그러면서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날라와서 쳐버릴지 모르니까. 그죠? 이런 때는 막 뚜벅이가 진짜 인생이 불쌍한 거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뭘 걱정하겠어. 그죠?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간판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시내로 잘못 먹으면 이제 딱 가는 거야. 죽으려면 제대로 맞고 그냥 죽어버리든지.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이런 데 맞고 하면 이제 막 빨리 밥 먹어야 되고 막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좀 엉성하게 이렇게 사람이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반신불수 되는 거. 이게 제일 비참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사지 멀쩡할 때 건강 챙기시고 이렇게 그 객기 부리지 마시고 오토바이 같은 거나 뭐 자전거 타더라도 막 버스랑 같이 막 좌회전 꺾지 말고. 그러니까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도 그렇게 신나게 타니까. 그죠? 인도로 되도록이면 타고 다니시고. 근데 이제 인도 주행을 막아요. 사실은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가도 보행자들이 싫어하고 또 차도로 나오면 차가 밀어붙여버리고 자전거 왜 나와 막 그러고 도로로 왜 나오냐고 막 그러니까. 자전거는 이제 그 하늘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야 도대체. 그죠? 네, 자전거 참 애매해요. 이거 어디로 타고 다닐지. 근데 막 1차선 타고 가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것도 딱 한 자리 차지하고 딱 차지하고. 그러니까 차가 빵빵거려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자기 갈 길만 갑니다. 네. 자전거 1차선 나오면 안 되지. 그거 이러면 그거 안 돼요. 가차선 타야 돼요. 좌회전 신호 받을 때도 크게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허용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차로 보니까. 자전거. 아직까지 뭐 헬멧이나 이런 거는 단속 안 하는데 음주 단속한다고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자전거 음주도 단속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 상상해보니까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자전거 다 뒤에서 그렇죠?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다 자전거 다 이렇게
미니벨로 뭐 로드부터 해서 아 진짜 웃겨요. 뭐 진풍일 것 같아. 뭐 현실성이 있는 걸 해야지. 무슨 자전거 운전하는 소리 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다 잡을까요? 그거 자전거 잡으려면 자전거 타고 있어야 돼, 경찰도. 왜냐면 도주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야? 그러면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또 막 엉덩이 들고 막 김수경 뛰어! 야 김경장 저쪽으로 와! 막 그러고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참나. 현실성이 있냐 그게? 자전거 타는 놈 어떻게 잡냐 그거를. 술 먹으면 더 잘 날릴 텐데 아들레르 때문에 와! 그러면서 미친이 달려버릴 텐데. 그죠? 근데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네 뭐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알아서 잘 타고 있는데 뭘 자전거를 잡아. 자동차는 빨리 잡지. 사기죄 이게 여러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조울성 있는 거라도 불고불이 원칙상 뭐 할 수 없다. 심리할 수 없다. 여러분 이원설 보이십니까? 여기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것이 비록 동일성은 있지만 나눠져 있죠. 심판 대상일 수 있어요. 이게 심판 대상일 수 있는데 아직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심판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잠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이렇게 나눠서 본다 해서 뭐라고 해요? 이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배가 떠 있으면 에게 쬐끄만해. 그래서 여러분 야 이거 그냥 문질러 버려 그냥 밀고 가버려 이렇게 했다가 얘 뒤집어져 버렸잖아. 요 밑에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위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이거 있잖아. 이게 뭐야? 잠재적 심판 대상. 위에 나와 있는 게 현실적 심판 대상인데 뭐 물에 가려져서 그렇지 물 높이만 조절하면 뭐가 돼요? 공장 변경이 되죠. 수위 변경, 공장 변경. 그러면 공장 변경을 통해서 잠재적 부분이 뭘로 올라와요? 현실적 부분은 올라올 수도 있죠. 애깨깨 그러고 쬐끄맣게 보면 안 돼요. 수위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뚝 가라앉죠?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수위가 낮아지면 물에 잠겼던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1월 9일 사기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잠재적이었다가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변경을 통해서? 공수장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공수장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1월 9일 사기죄는 뭐 할 수 없어요?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심리를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잠재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잠재적 합격자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다? 잠재적이다 이 말은 심판 대상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심판 대상은 맞는데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실적인 거하고 잠재적인 거 나눠서 이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통설과 판례입니다. 읽어줬으면 됐어요. 그게 읽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사건의 단일성이란 그 다음에 사건의 동일성이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돼요. 결론을 내리면 이 단일성 동일성을 외우지 말고 일단 제가 그림을 사례를 두 개를 들어버릴게요. 그냥 사례 두 개를 들면 이게 단일성과 동일성이 구별이 돼요. 일단 제가 그 살인미수죄하고 강간치상죄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설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자체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다 제가 협의의 동일성 좁은 의미의 동일성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게 좁다는 얘기를 적고 있죠. 좁은 의미니까 협의죠. 협의. 그럼 좁은 의미니까 넓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의의 동일성과 단일성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광의 동일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그냥 뭐야? 별말 없으면 그냥 동일성이야.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뭐야? 다 동일성이었잖아요. 동일성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일성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동일성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럼 실제 판례 한번 읽을게요. 동일성이 뭔지. 동일성이 있는 거. 이것만 공수장 변경이 되고 동일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일단 살인미수죄 한번 들어볼게요. 살인미수. 그 공수장에다 살인미수를 딱 적어놨는데 잠재적 심판대상 강간치상. 강간치상을 한번 적어볼게요. 강간치상. 그럼 이건 잠재적 심판대상, 이건 현실적 심판대상입니다. 동일성이 있다 없다 두 개. 일단 내가 지금 용어를 써버렸잖아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잠재적일 뿐이지 빙산이라니까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살인미수 뭐 이렇게 강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려진 부분도 있단 말이야. 잠재적 현실적, 잠재적 현실적. 실제로는 몇 개? 한 개. 동일성이 있다. 아, 협의 동일성이니까 잘못했네. 아하, 잘못 적었네. 여기만 바꿔야겠다. 여기 단일성이라고 적었네. 아, 요거 지우기 싫으니까, 그죠? 여기를 협의의 동일성으로
켜져 있는 거는 되게 따분하고 실증 나요. 이거 단일성이라는 건 시점이 한 개예요. 시점 한 개. 시점 한 개. 이건 시점 두 개. 시점 두 개. 이제 시점이 한 개냐, 시점이 두 개냐, 이거 구별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설명도 안 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분 설명 들었더니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는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그죠? 판례를 잘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판례 두 개 적을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살인미수하고 강간치상죄 분명히 보면 달라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달라 보이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동일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죄하고 강간죄인데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이유, 일단 여자의 목을 누르고 폭행했다. 그래서 여자 목을 누르고 뭐 했다? 누르고 폭행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목을 누르고 폭행했음. 플러스 팬티. 여러분 그럼 요 위에 사실하고 요 밑에 사실은 진짜 기본적인 게 너무 똑같죠?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기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 사실이 어떻다?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죠? 물론 지엽적인 차이는 있다. 지엽적인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이 되는 사실은 너무너무 똑같죠. 여자의 목을 누르고 폭행했다는 점에서 일단 목을 눌렀으니까 뭘로 봤어요, 여러분? 살인미수로 본 거야. 근데 여자의 목을 누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강간 때문에.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두 건이 아니었던 거야. 따지고 봤더니 이게 하나야, 하나. 기본적인 사실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기본적 사실이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지엽적인 차이가 있긴 있지만 기본이 되는 사실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학설. 기본적 사실 동일설이 우리 통설과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통용되고 있는 학설과 판례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학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학설 절대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 학설 공부하시면 안 돼.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니까. 그래서 통용되고 있는 학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판례하고. 그리고 학설과 판례가 반대가 되면 판례로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뭘로 정리해라? 학설로 가라, 판례로 가라. 판례로 가셔야 돼. 우리 판사님들이 결론 내려놓은 거 있죠? 예, 판사님들의 결론 판례를 보셔야 된다고. 그게 우리 시험의 답이니까. 실제 객관식은 가로 열고 항상 문제 끝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툼이 있으면 판례로 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근데 이건 통설 판례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이 되는 사실 뭐다 동일하다. 이러면 쌍둥이가 있으면 지 엄마는 쌍둥이를 구별하거든요. 우리는 쌍둥이를 몰라요. 형 동생을 모른다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걔 콧만 봐도 그래요. 걔 그 있잖아 형제 더미 형제 있잖아요. 더미 형제 걔네들 여러분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 엄마는 어떻게 해? 지 엄마는 알 겁니다. 지 엄마는 알아요. 안 헷갈린다니까. 지 엄마는 뭘 아니까? 지 엄마는 지엽적인 차이를 좀 아니까 좀 작은 차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 동생을 구별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 형 동생을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금방 화장실 갔는데 벌써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우리 형인데요 뭐 그러고 이렇게 또 쌍둥이가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에 송중기가 있고 여기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걔는 드라마 찍고 있고 난 여기서 강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야. 기본적인 게 비슷하지 완전 똑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보면 알겠지만. 그죠?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바로 기본적인 사실이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이지 지엽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죠? 걔는 털이 있고 난 털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머리만 붙이면 똑같겠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자의 목을 눌렀다는 점에서 살인죄가 됐지만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여자의 목을 누르고 팬티를 내렸다 그러면 뭐예요? 강간하려고 팬티를 누른 게 아니라 여자의 목을 누르고 뭐 한 거예요? 팬티를 벗기고 막 이런 과정에 이게 뭐야? 강간 치상.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니구나. 기본적인 사실이 몇 개구나. 역사적 사실이 하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시점 몇 개? 그러니까 하나구나. 그럼 또 하나구나. 그러면 시점이 두 개인 게 선생님 뭔데요? 시점 두 개. 여러분 협박죄하고 범인 도피죄. 일단 여러분 그 협박을 했어요. 허위 진술 강요했어요.